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에 대한 옛날 이야기 한 꼭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허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이 수만금에 이르렀다. 어느 날 밭갈이하는 계절이라 허부자가 두엄을 실어 나르도록 종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어떤 늙고 병들어 보이는 스님이 다 떨어진 옷에 집신을 신고 대문 밖에서 목탁을 치며 탁발하였다. 목탁 소리를 듣더니 허부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가진 욕을 다 퍼부었다. 내가 평생 미워하고 죽어도 상종하기 싫은 종자들이 중놈들이다.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며 놀고 먹는 중놈들이 밥벌레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밥벌어지 같은 중놈 따위가 감히 내 집에 와서 먹을 걸 구걸해. 허부자는 말이 끝나자마자 바가지로 두엄을 퍼서는 늙은 승려의 바루에 담더니 그래도 분이 제대로 안 풀리는지 등에 짊어지고 있는 걸망뿐 아니라 입고 있는 승복에도 두엄을 잔뜩 쳐발랐다. 허부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화를 낼 만도 하련만. 불승은 어이가 없는 듯 조금 서 있더니 묵묵히 발걸음을 돌렸다. 허부자의 이웃에는 양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매사에 성실한 데다 성품까지 착하여 남에게 좋은 일하기를 즐겨하였다. 양 씨는 허부자 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는 늙은 승려를 보고 분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에 어떤 성인이 말씀하시길 한 그릇의 밥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는 사람이 눈알을 부라리면서 주면 그 사람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받지 않고 사흘을 굶어 백가죽이 등에 붙은 거지라 할지라도 주는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주면 그 거지는 차라리 굶기를 택한다고 하였소이다. 방금 허부자가 스님에게 한 짓은 한 그릇의 밥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스님은 어찌하여 참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중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닭발은 출가자에게는 욕심 없는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하고 수행자의 마음을 낮추게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닭발은 중생들에게는 불교와 인연을 맺어주며 복의 종자를 복밭에 심어줍니다. 그러니 부처님법을 보면 수행자는 시주가 무엇을 준들 주는 대로 받아야지 거절하면 안 됩니다. 어이가 없었던지 아무 말도 없던 양 씨는 노스님에게 승복을 벗으라고 하고는 자기의 옷을 내주어 입게 한 다음 아내를 시켜 걸망과 옷을 깨끗하게 빨게 하였다. 그런 다음 양 씨가 말하였다. 스님,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셔야만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도인을 모시게 되었으니 저희로서는 무한한 영광일 따름입니다. 다음 날 양 씨는 아침밥을 대접한 다음 걸망에 쌀을 가득 담아서 빨아서 깨끗해진 승복과 함께 스님에게 내주었다. 그러자 늙은 승려는 양 씨의 두 손을 꼭 모아 잡고 말하였다. 시주에 곡진한 그 마음을 소승이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스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일 뿐이라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시주님, 나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고 볏짚 두어 단만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양 씨는 스님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스님이 양 씨를 불렀다. 양 씨가 스님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에 보물이 그득하였다. 깜짝 놀라 어리둥절해진 양 씨는 그제야 노스님이 신기한 도수를 지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님이 길을 떠나려고 마당으로 내려서자 그제야 제정신이 든 양씨는 허겁지겁 맨발로 뜰에 내려서서는 스님에게 연신절을 하며 살해하였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시주의 착한 마음이 쌓여 이런 보답을 받은 것인데 새삼스레 무슨 사례를 하시오? 말을 끝낸 노스님은 내년 오늘에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는 석장을 휘날리며 헐올가 버렸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양씨는 이웃의 허부자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 허부자는 하도 이상하고 배가 아파서 양씨를 찾아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물어보았다. 양씨는 정직한 사람이라 그간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얘기해 주자 허부자가 다짐하였다. 그 중이 다시 오게 되면 내게 꼭 알려주게나. 그렇게 하지요. 해가 바뀌어 약속한 날이 되자 노스님이 하얀 눈썹을 휘날리며 다시 왔다. 그러자 허부자가 먼저 나서서 노스님을 가로채더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사나흘 동안 입속에 혓바닥처럼 공대를 극진히 하더니 나흘째 되던 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소원하였다. 소문에 들으니 모래로 금을 만드는 술법을 스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소인을 위해서 한 번만 그 술법을 써주시오. 노스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허부자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스님은 양신의 집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부자에게 볏짚 도단과 조용한 방을 달라고 한 다음 온종일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이 활짝 열렸는데 노스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방 안으로 허부자가 들어가 보니 허부자 비슷한 사람이 서서 있다가는 허부자를 떠밀며 말하였다. 나는 이 집 주인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허부자네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부인이 자세히 뜯어보았으나 얼굴 생김새나 말투, 심지어 몸가짐에서도 털끝만치도 차이나는 점이 없었다. 진짜 어부자와 가짜 어부자는 모두 자기가 주인이다 손님이다 하며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질을 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까지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관아에 송사를 걸었으나 관아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지 못하였다. 두 허부자가 1년 동안 싸움질하면서 돈을 물쓰듯 하니 집의 재산은 어느 결에 결단이 났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같은 날에 노스님이 와서는 두 허부자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못된 짓을 해서 끌어들인 것이 그런 못된 짓으로 도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이치이다. 너는 일생 돈에 미쳐 인륜 도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수만금의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아직 만족을 모르고 더더욱 나쁜 짓을 많이 하니 재앙이 어찌 생기지 않겠느냐. 말을 마치고 난 노스님이 석장으로 가짜 허부자를 한번 후려치자 볕단 한 묶음이 되어 마룻바닥에 널브러졌다. 노스님은 섬도를 내려 두어 발자국 가더니 갑자기 없어져서 보이지 않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두엄은 퇴비입니다. 집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섞인 거름을 말합니다. 탁발은 승려가 경문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입니다. 수행자의 아집과 아만을 없애고 보시하는 사람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 있다고 하여 부처님 계시던 당시부터 행하였습니다. 바루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자세하게는 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입니다. 나무나 노쇠 따위로 대접처럼 만들어 안팎에 칠을 합니다. 시주는 화주입니다.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석장은 육환장입니다. 승려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서 밑부분은 상아나뿔로 가운데 부분은 나무로 만들며 윗부분은 주석으로 만듭니다.
탑 모양인 윗부분에는 큰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작은 고리를 여러 개 달아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인의 민담이라는 책이 기본 텍스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다음 블로그, 사진과 여행 이야기, 태백 상장동 벽화마을의 황부자 전설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2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